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식당 안은 은은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연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면서 함께 식사를 즐기는 곳이다. 나는 몇 주 전에 이 자리를 예약했다. 그것은 내가 이 결혼 기념일이 특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아내는 옛날과 많이 다르다.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사랑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아내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새,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러나 표정은 무표정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간단한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고마워. 건성으로 중얼거린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개의치 않는 척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주문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며 손을 피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넘겼다. 대화는 건조했다. 마지못해 주고받는 말들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짧고 성의 없었다. 우리 사이를 밝히던 촛불이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고작 네 마디였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술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표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이라도 한 듯 무덤덤했다. 이 결혼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순간 가슴 한복판이 텅 빈 듯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요동쳤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등을 기대며 말했다.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결론은 하나야. 우리가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 나는 얼떨결에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우리 그 문제는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잖아.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벌써 몇 년이 흘렀어. 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넌 그럴 생각이 없잖아.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 없어. 그녀의 말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한 번도 그게 이혼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적 없잖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그녀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우리는 분명 아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항상 언젠가는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지. 절대 부정한 적은 없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넌 떠나겠다는 거야?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날이 서갔다. 그래, 정확히 그 말이야.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흔들림을 찾으려 했다. 망설임, 고민, 혹은 단 1초의 망설임이라도. 하지만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시간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은.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그런 질문이 어리석다는 듯이. 간단해. 미래가 없으면 붙잡을 것도 없는 거야. 그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계산된 감정. 그녀는 슬프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관계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다. 나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정말 아이 문제 때문이야? 처음으로 그녀가 망설였다. 잠시, 아주 잠시 동안 얼굴에 스쳐 지나간 감정. 죄책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냥 앞으로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무언가 불길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더 묻기도 전에 그녀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이미 절차를 시작했어. 그녀는 담담하게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와인을 한 모금에 비우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이번 주말에 이사 나갈 거야. 세부 사항은 따로 보낼게. 그리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려고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는 결국 우리의 결혼을 끝내는 장례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묘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있는 봉투를 바라보면서 주변은 여전히 분주했다. 연인들은 웃고 떠들었다. 잔들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고 레스토랑에서는 부드러운 바이올린 연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여전히 그녀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미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때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가족 계좌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숫자가 맞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 동안 모아온 돈이 들어있던 그 계좌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내 개인 계좌에서도 정체불명의 출금 내역이 보였다. 투자금도 모두 현금화되어 있었다. 나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숨을 삼켰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출금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몇 달 전부터 아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작은 금액,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내 눈앞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아직도 집 대출을 갚아야 했다. 공과금도 밀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아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나를 떠난 게 아니었다. 나를 철저히 속이고 털어갔다. 나는 황급히 이메일을 뒤졌다. 그녀가 어떻게 내 개인 계좌에 접근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그리고 결국 찾았다. 은행에서 온 한 통의 이메일. 공동 계정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다. 6개월 전.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건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대신이었다. 나는 턱을 꽉 깨물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녀는 반년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대신이었다. 나는 급히 신용카드를 확인했다. 하나는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다. 더 충격적인 건 내 이름으로 발급된 적도 없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다. 그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를 도용해 빚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말려 죽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철저한 파괴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동결하고 금융사기 신고를 접수했다. 절차는 복잡했다. 서류 작업은 끝이 없었고 관료주의의 벽은 높았다.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더 늦으면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다. 과연 그녀가 얼마나 더 많은 걸 빼앗아갔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공동 계좌, 수상한 인출 내역, 신용카드 부채. 내가 설명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끔찍하게 들렸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해왔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겼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착각이었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직접 듣고 나니 현실이 더욱 명확하게 다가왔다. 다행히도 싸워볼 여지는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 거래들 중 일부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녀처럼 치밀한 사람이라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나는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 돈을 훔쳤고 내 신뢰를 배신했으며 나를 경제적으로 파탄낼 뻔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당할 생각이 없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것이다. 그녀가 다음에 무슨 수를 쓰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변호사를 만난 지 이틀 후 그녀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전화도 아니었다.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도 아니었다. 그저 차갑고 무미건조한 제목 하나. 이혼 합의 조건. 나는 심호흡을 하며 이메일을 열었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재산의 절반, 집의 절반, 그리고 이미 빼돌린 자산의 절반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도둑질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나한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다. 더 황당한 건 그녀의 말투였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 정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해. 당신도 동의할 거라 믿어. 공정? 나는 턱이 뻐근할 정도로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말에는 망설임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거래처럼 써내려갔을 뿐. 나는 이 일을 이메일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직접 만나야 했다. 다행히 그녀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한때 투자 이야기를 나눴던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했던 거다. 이미 새로운 집까지 준비해 두었으니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곳으로 직접 찾아갈 것이다. 나는 차에 올라 그녀가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는 전혀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그날 레스토랑에서 보였던 차가운 무표정 그대로 나를 바라봤다. 이제야 왔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갔다. 집 안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너무 깔끔했고 너무 익숙해 보였다.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 준비를 해둔 게 분명했다. 이메일 확인했어.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 그녀는 무심하게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봤다. 이미 충분히 훔쳐갔으면서 더 빼앗을 생각이야?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내 분노가 우습다는 듯이. 훔쳤다니? 말이 너무 심하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손에 힘이 들어가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우리 계좌를 싹 비웠어.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내 투자금까지 빼돌렸어.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의 절반까지 원한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이해를 못했구나. 이해? 뭘 이해해야 하는데? 그녀는 와인잔이 놓여있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이미 준비된 듯한 와인을 천천히 한 모금 마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건 애초부터 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 순간 가슴 한복판이 꽉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넌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었어. 그래서 난 내 인생에서 낭비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낭비한 시간?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눈앞의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하나의 과정,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거란 걸.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의 터치를 했다.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나는 화면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방금 내 변호사한테 모든 증거를 보냈어. 불법 거래 내역, 무단 인출 기록, 사기 행위까지 전부 법정에서 다뤄질 거야.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완벽하게 빠져나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흔적을 남겼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새로운 인생 마음껏 즐겨. 오래 가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그녀를 남겨둔 채 떠났다. 그녀는 완벽한 게임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곳을 나서며 나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각에 온몸이 전율했다. 통제권. 그녀는 나를 구석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나를 과소평가한 것. 나는 내 것을 되찾기 위해 어디까지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취해야 할
모든 법적 조치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는 이미 내가 보낸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출금 기록, 불법적인 인출 증거,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그녀의 금융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 분할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능해요.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죠? 나는 즉시 물었다. 변호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결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망가뜨릴 때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을까요? 난 그녀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금융사기 신고였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금융거래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 다음 단계는 긴급 자산 동결 신청. 남아있는 공동 계좌와 분쟁 중인 재산을 즉각 동결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보안 질문, 비밀번호, 접근 권한을 바꿨다. 그녀가 여전히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착각이 산산조각 날 차례였다. 하지만 난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그녀처럼 치밀한 사람이 단순히 나 하나만을 목표로 했을까? 나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의 금융기록을 철저하게 조사해 이전에도 같은 짓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방금 그녀가 동결된 계좌에 접근하려다 차단당했습니다. 이후 은행에 전화해 당황한 기색으로 따졌다고 하네요. 드디어 벽이 좁혀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사립 탐정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이 짓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우리가 만나기 2년 전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떠났다. 패턴은 완전히 동일했다. 결혼 후 남자의 금융 접근 권한을 확보, 조금씩 계좌에서 돈을 빼돌림,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이혼 위자료까지 챙겨 사라짐. 하지만 이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알아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이제 남은 건 이걸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며칠 후 나는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날카롭게 내뱉었다. 나는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야. 단지 공평한 게임을 만든 것뿐이지. 내 계좌를 동결했더라. 날 파멸시키려는 거지? 아니. 나는 차분히 말했다. 단지 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게 막은 것뿐이야.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목소리의 톤이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 협상하자. 나는 실수를 터뜨렸다. 협상? 내가 이메일로 보낸 그 공정한 조건 같은 협상이냐? 그땐 내가 화가 나 있었어. 그녀는 급히 변명했다. 우리 둘 다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 나는 일부러 침묵을 길게 늘렸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지 이번엔 내가 이길 차례가 아니야. 너도 게임을 했고 나도 게임을 했지. 하지만 난 내 것보다 한 수위였다. 지금 내 손엔 증거가 있어. 사기 혐의 신고는 이미 접수됐고 법원은 곧 내 실체를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넌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고 어설프게 말을 바꿔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내 돈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이었다. 통화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묘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두려움. 그녀는 항상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두 발 앞서 움직였고 언제나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사기 혐의는 이미 공식적으로 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난 그녀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계좌가 동결된 무게를 이미 체감하고 있었겠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이젠 단순히 내 돈 문제만이 아니었다. 사립 탐정이 찾아낸 그녀의 과거, 나는 그걸 그냥 묻어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변호사는 법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위조된 신용카드, 불법 인출 내역, 이전 남편에게 저지른 이혼 사기까지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그녀가 했던 짓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 결과 그녀는 단순히 내 소송에서 지는 것을 넘어 모든 미래를 잃게 될 운명에 처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전화도 없었다. 이메일도 없었다. 협상을 시도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처음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는 줄 알았다. 혹시라도 반격할 방법을 찾고 있을까?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방금 그녀가 변호사를 해고했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뭐라고? 설마 직접 싸우겠다는 건가? 아니요.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녀의 계좌는 완전히 동결되었다. 이제 그녀는 내 자산에 손을 댈 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궁지에 몰렸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몇 달 동안 나는 무력감에 짓눌려 그녀가 내 돈과 삶을 빼앗아가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다. 법원에서의 심리가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며 한때 강남 아파트에서 마주했던 그 오만한 미소를 떠올렸다.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던 여자,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여자. 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하게 묶인 머리, 표정은 최대한 무덤덤한 척했지만 어깨는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작아 보였다. 증거가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예 말조차 하지 않았다. 판사는 그녀의 금융기록, 사기 행위, 출금 내역, 이전 남편과 똑같은 패턴을 되풀이했던 전력을 읽어내려갔다. 그 순간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그녀를 덮쳐왔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 나는 굳이 기뻐하는 척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혼 합의금 한 푼도 없다. 사기 혐의, 추가 수사 진행.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파멸했다. 나는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녀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패배는 이미 확정적이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녀의 게임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녀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 그녀는 내 몰락에 모든 걸 걸었고 결국 완전히 패배했다. 내가 법정에서 나왔을 때 승리의 희열이 밀려올 줄 알았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나는 승리했다. 그녀는 또 한 번 법을 조종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졌다. 그런데도 나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이 아니었다. 안도감이었다. 몇 달 동안 나는 그녀가 만든 함정을 피해가며 끝없는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내 삶을 흔들 수 없었다. 더 이상 내 계좌에 손댈 수도, 내 미래를 조종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그녀와의 마지막 남은 법적 연결고리를 모두 끊었다. 모든 서류를 마무리했고 각 금융기관에 그녀가 내 명의의 어떤 것도 변경하거나 접근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엔 이메일을 보냈다. 성의 없는 변명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요청. 그 다음엔 공통지인을 통해 나와 연결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시도를 단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 그녀는 도시를 떠났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고 그녀가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수법을 쓸 수 없다는 것. 그녀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 나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났다. 그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계획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나는 다시는 그 공간에서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대신 나는 새로운 곳을 찾았다.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그녀가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다. 내 재정, 내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통제하는 힘. 그리고 뒤돌아보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게 은혜를 베푼 셈이었다. 만약 그녀가 이 모든 일을 꾸미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을 나를 단순한 돈줄로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생충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제 나는 오직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길 만한 또 다른 이야기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곧 뵙겠습니다.